경기 서북부는 언제 올라갈까요? 강서구 가고 올라가나요? 그렇죠. 강서구 가고 올라가겠죠. 강서구는 언제 가요? 강서구는 이제 마포가 더 올라야죠. 마포에 이제 B급, C급이 올라야죠. 그래 강서구가 가지 않겠습니까? 강서구도 너무 큰데 강서구는 마곡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마곡이 먼저 오르면 마곡 주변이 오를 거고 그러면 그때 이제 고양 창릉부터 해서 저 이제 들불처럼 번져가지고 김포도 오르고 그러고 올라가겠죠. 볼 타고 올라가겠죠. 거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럼 인천 송도도 가요?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가겠죠. 인천 중에서도 이제 그 부평의 신축이라든지 송도가 이제 불이 먼저 들어오겠죠. 금단도 이제 뭐 어느 정도 마무리가 1차적으로 마무리가 좀 돼가는 것 같으니까 금단에서도 금단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얘기 좀 나오는 거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빨리 말해요. 사요 안 사요 빨리 말해요. 또는 반대로 언제 빨리 팔고 싶을 때 언제 물 들어와요 이런 아무래도 서쪽은 한강에 하류잖아. 그러니까 태적평야가 평야가 많아. 땅이 많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라는 공간이 늘어나기가 쉬운 구조인 거죠. 논밭이 많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택지지구나 신도시를 많이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일산 신도시를 짓고 끝난 게 아니고 일산 신도시 뭐 짓고 나서 그 옆에다가 뭐 식사지구 뭐 들어봤어요? 식사지구라고. 네. 진짜 식사할 때마다 보는 건데 얼마나 안 팔렸으면 서울 시내의 모든 버스에 식사지구 분양한다고 이렇게 몇 년 동안 있었어. 중공업 미분양 뭐 이런 거잖아. 그리고 뭐 저기 뭐 탄현 이런 데 보면은 위브드 제니스 때문에 두산이 망할 뻔했잖아. 거기도 계속 중공업 미분양으로 남아 있고 그런 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가 돼 가려고 하니까 또 일산 앞에 있는 덕양구에 향동지구라든지 네. 뭐 이렇게 다 잘라 먹어 버려. 은평구하고 강서구에서 넘어오는 수요를 그 앞에서 다채가.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마무리가 되니까 이제 또 일산이 잠깐 올라가니까 뒤에서 또 GTX 생긴다면서 파주에서 또 빨아먹어요. 앞에서 맞고 뒤에서 빨아먹고 이런 거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좀 그래서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밑에 또 김포랑 또 금단 이런 데서도 수요 막 좀 덜하지만 상대적으로 그쪽에도 입주 물량이 많고 그래서 오를만 하면 공급이 나오고 오를만 하면 공급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 지리적인 이야기예요.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아파트의 공급이 쉽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 수도권 시장의 그 핵심 지역의 상승률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느낌이 계속 드시는 거죠. 그런 거죠. 딱 한마디예요. 거기 가서 물어보면 살기는 진짜 좋은데 살기는 진짜 좋은데 집값이 이게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이죠. 동쪽은 근데 보십시오. 똑같이 지었던 이제 분당 같은 경우에는 산으로 다 쌓여 있거든요. 좁아. 그렇지. 분당 생기고 판교 생기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생길 게 없었잖아. 그래 좁아. 확장이 안 돼. 근데 뭐 판교 태권도 밴이 나오고 막 금방 버스 타면은 막 강남도 가고 막 이렇게 그 경복궁도 가고 하니까 뭐 공부시키기도 좋고 이렇게 수요는 계속 몰리는데 땅이 좁으니까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일산신도시랑 분당이랑 똑같이 분양을 했는데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가격 차이가 2.5배 정도? 좀 더 벌어졌겠다. 2.6배 정도 차이 나는데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살기는 좋은데 시간이 갈수록 자산 격차가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오시는 거죠. 그 이유는 일산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살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 지리 구조적으로 공급이 용이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쉽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면은 내가 자산을 계속 실거주 집 안 들어도 돼 실거주 좋으면 돼 라고 생각하시지 않는다면 어디에다 자산을 장기적으로 마련해야 되는지는 답은 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 특강 하셨잖아요. 네, 했어요. 좀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나 좀 기억에 남는 질문 있으세요? 있죠. 장미 사야 돼요. 장미는 되게 많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장미 사야 되냐 하고 이제 그 지방에 장미 사야 되냐 그 4, 5억 있는데 뭐 사야 되냐 10억 있는데 뭐 사야 되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 실거주로 10억 있으신 건지 있으신 분도 있고 현금이 15억 있는데 뭐 사면 좋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1, 2억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분도 계시고. 1억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억 있으면 진군이 형한테 가야지. 무책임! 1, 2억이 있으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1, 2억 있으면 지금 이제 1, 2억으로 사놓을 수 있는 게 네. 매매로 보면은 한 5억대 미만 이런 거 아니면은 갭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좋은 거를 1, 2억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자기 외곽에 나중에 물 들어올 때를 미리 갈 필요는 없잖아.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거를 실거주를 하신다면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지만 투자 수요로 생각한다 그러면 서울에
뭐 또는 뭐 미분양 나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중에 입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거. 서울에 중고급 미분양도 있단 말이에요. 가보시면 진짜 별로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게 많아. 근데 지금 이제 투자를 하는데 솔직히 서울에 뭐 이렇게 외곽의 신축이라도 막 갭이 3억, 4억씩 돼. 못 사. 근데 1, 2억 있어. 그럼 1억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1, 2억 있어. 그러면은 나는 그걸로 지금 입주권 분양 안 된 걸 사라. 내가 보기에 1억 초반 돈을 가지고 서울에 신축을 살 수 있는 게 몇 개 없다. 분양권 말고는. 그래서 분양권 공부를 많이 해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당장은 뭐 비싸 보이긴 하지만 이게 입주하려고 그러면 한 3년 걸리는데 3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서울의 외곽의 신축도 3, 4억씩 있어야 되는데 뭐 갭 투자를 한다 그러면, 사올라 그러면 그걸 막 투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 사가지고 어떻게든 자산을 불려보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마음이면 그냥 신축을 살 수 있는데 1억, 2억 미만으로 살 수 있는 거는 분양권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 재개발 얘기는 없습니까, 요새는? 재개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재개발도 이제 그나마 좀 괜찮은 데는 4억씩 있어야 돼요. 4억씩 많이 물어보시는데 4억씩 있고 재개발을 많이 물어보시는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셔. 또 이렇게 돌아보시고 이런 구역들이 있는데 이런 구역들 서로 비교 좀 해달라. 한남 뉴타운이나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진짜 돈 많으신 분들 많이 오셨어요. 그럼 돈 많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니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해보려는 분들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재개발 재건축은 좀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변수가 많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은 이제는 좀 예측하기가 좀 쉬워지는 단계가 있거든. 그거 이제 저는 사업 시행인가하고 조합원 분양 신청 전후로 해서 이제 완전 난이도가 달라진다는 생각하거든. 그 이후부터 난이도가 좀 낮아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딱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그 얼마가 남을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안전마진이라는 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거지. 되게 쉬운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많으시면 남들한테 뭐 회자가 많이 되는 거나 뭐 인터넷에 많이 떠다니고 뭐 이런 부동산 스터디? 뭐 그런 카페에 가면 막 나오잖아. 그런 거를 너무 맹목적으로 좋다고 하는 거를 사치지 마시고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 그런 거를 좀 배워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안전마진 계산하는 법을 좀 배워보시면 어떨까 싶고, 잘 모르겠으면 내가 3월 말에 할 거니까 오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그 재개발 구역 중에 그 많이 관심 가지시는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어디냐? 부가현 2, 3. 그 다음에 노량진. 똑같아. 그 다음에 이문 위경 뉴타운. 그 다음에 장인 뉴타운. 맞습니다. 돈이 없어? 그럼 상계 뉴타운이나 신림 뉴타운. 이런 쪽이나 백사마을 이런 데를 보신단 말이에요. 똑같아. 그 수색 8구역. 수색 8구역에는 그 근처 인근을 보신단 말이에요. 똑같아. 그 투자금도 되게 비슷해. 미아 촉진 2, 3구역. 막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이제 대부분 뭘 보냐면 실투자 금액으로 살 수 있냐 없냐 이 정도를 보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도 제가 계산해 보면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도 더 오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반대로 투자금은 똑같은데 수익률이 2배 차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억 걸렸는데 10억 오를 때가 있고 5억 걸렸는데 10억 오를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럼 뭘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10억을 넣으면 10억이 오를 것 같은 데만 이야기해요. 근데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아니거든. 사람들이 그 입에 많이 오르내린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유명하다는 이야기고 경쟁이 많이 붙었다는 이야기고 확실하다 생각하니까 많이 넣는데 안 그럴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면 뭐 좀 표현을 좀 강하게 하면 땅바닥에 돈이 떨어졌는데 모르는 거지. 너무 그냥 사실 좀 답답하기까지 해. 그 예를 들면 내가 노량진을 안 가보고 한남 뉴타운이나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안 가봤겠습니까? 매물을 안 뒤져보고 내가 검색을 안 해보고 부동산에다 안 물어봤겠습니까? 다 물어봤는데 그 세 개를 제외하고 다른 데를 산 이유가 있겠죠. 수익률을 계산해보니까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노량진 다 좋은데 노량진도 구역이 되게 많잖아요. 1, 3구역 빼고 나머지들이 진행이 되게 속도가 거의 비슷한데 그 구역들 중에서도 있잖아요. 공사비 이슈로 인해서 분담금이 늘어나는 데가 있고 분담금이 안 늘어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비슷하게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는 늘어나고 어디는 안 늘어갈지 알면 1, 2억은 그냥 세이브가 되는 건데 그거 없이 그냥 투자 금액 기준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조금만 배우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좀 그런 게 좀 아쉽죠.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지. 근데 이제 대화라는 게 그렇잖아. 대화라는 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쉽게 얘기하면 삭친 영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 다음 좀 나가서 뭐 이렇게
뭐 인수분해를 한다던가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 그 인수분해를 잘하면 또 그다음에 방정식이라든지 하고 방정식이 잘 되면 또 뭐 미분적분 이런 단계가 있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미분적분도 아니고 이게 인수분해 정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직 사칙연산은 잘 몰라. 그러면 인수분해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답만 알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 그 대화가 되려면 어느 정도 순위 비슷해야지 대화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 유튜브도 그렇고 부동산 신문 기사도 그렇고 일단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좀 지식이 좀 있어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A 아파트하고 B 아파트가 어떤 게 좋아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방 2개, 화장실 3개,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답만 찾아다니는 거지. 그거 잘 모르겠고 이분 영상이 한 12분 정도 됐는데 마지막 11분 30초쯤 되면 답을 얘기해줘. 그러면 쭉 당겨가지고 그만 듣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지. 시간이 아까우니까. 저 앞에 그 논리나 이런 거는 안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어렵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답만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돈 많이 내고 컨설팅 받으면 되는데 돈 받고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빌라 이런 거 추천하고 용산. 용산 신축 빌라. 용산의 미래 몰라? 대한민국 최고의 업무 중심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모두가 입 모아서 이야기하는 용산의 미래 몰라? 그래서 내가 분양하는 신축 빌라를 적은 갭으로 사서 좀 물려볼래? 이런 이야기잖아. 그냥 좋다고. 아파트 파시고 사채라고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아파트 어디가 좋아요? 그러면 이제 뭐 설명 막 해주잖아. 유튜브에서 막 설명해주다가 전자실판에. 그렇지. 좀 더 깊은 대화를 원하시면 좌측 상단을 보시면 여기 전화번호 여기. 있다고. 전화하면 아파트 팔고 신축 빌라 사라고. 용산의 미래 설명하고. 내가 안 해봤냐 전화해봤다. 그래서 저는 공부 안 하면 물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공부를 알고 투자를 해서 리스크에 대해서 알고 투자해서 손해를 보면 내역을 좀 덜하거든. 근데 이제 그냥 모르겠고 답이 뭐예요? 이거 A요, B요? B요. 그러면 B 샀다가 이제 조금 안 좋으면 이제 막 그렇죠. 잠깐 주춤하는 건데. 계속 욕하는 거지. 욕하다가 이제 한 몇 년 지나면 오르거든. 그럼 다시 와가지고 또 어떤 거 해요? 그냥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망고생각 안 들어도 되니까 강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몇 개 들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판단하셔야지. 답만 알려주는 데 가서 했다가는 안 되고 감정에 호소하는 이런 데는 가지 마시고. 대기업에서 열심히 현장을 다니라고 하는데요. 임장 보고서 100장 쓰고. 그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실전반, 전문가반, 지방 투자반, 뭐 수도권 투자반. 이거 다 들으면은 그치? 너 여기서 강의할 수 있다고. 강의할 수도 있다고 해야죠. 할 수도 있다. 퇴사하고 경제적 그래. 자유를 이룰 수 있다고. 그렇지. 그럼 맨날 울고. 네. 근데 지나고 나니까 나만 울고 있어.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아니, 제 이야기는 저는 한 번도 100장을 써본 적이 없는데 잠실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장을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단기간에 뭔가 완벽하게 마스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핵심만 딱딱딱딱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손발을 많이 움직여야지 있잖아. 머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가스라이팅이 빠지기가 좋거든. 4만 보씩 걸어야 되는데. 바빠야 딴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하나의 그 가스라이팅 하기가 좋아. 굴리는 거구나. 그렇지. 다른 동네랑 차단해. 가스라이팅 할 때 대부분은 뭐냐면 가족이랑 전화하는 걸 차단을 먼저 해. 맞습니다. 항상.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얘기만 듣게 가두는 거야, 감옥 안에. 그래서 집중적으로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거든. 그게 기본이야. 딴 데는 다 악마고 나한테만 내 이야기만 들어야 돼. 어딜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 엄마한테 욕 보내라고 그러고 자기가 욕 보내고 막 그런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하고 싸우게 만들어갖고 연락을 끊게 만들고 사실 자기 가족이 제일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거잖아, 인간적으로. 맞습니다. 그 친구도 다 끊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가스라이팅을 하거든. 그런 것처럼 딴 데는 다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많이 들어보시라고 여기저기 많이 들어보고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많이 들어보시고 너무 굴리고 이런 데는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 당신의 소중한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 집 하나 사는데 갭투자 3천만 원짜리 갭투 할 거면서 무슨 1,000만 원을 딱 꼬라박고 지방 가가지고 내가 사는 거 보면 진짜 어이없는 이런 거 사가지고 서로 물려가지고 울고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물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있고 그러다가 나와가지고 욕하다가 욕하는 글 올리면 지워지고 막 이러고 있잖아. 유튜브도 올렸다 내리고 그러고 있잖아. 그죠? 예, 그러고 있더라고. 참, 왜 그러는 거야? 집 하나 살 건데 그렇게 많이 안 그러도 돼요. 나홍쌤은 진곤이 형 것도 들어보고 건노기 형 것도 들어보고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는 그냥 오로지 그냥 이렇게. 그게
그게 외부하고 차단이 가스라이팅의 시작이죠. 아, 그러네. 막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그걸 보면은 대부분 그게 시작이야. 외부랑 차단을 먼저 시켜요. 제일 먼저 자기 엄마나 가족들이랑 원수를 만들어. 그럼 터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 그 친구도 끊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대부분의 가스라이팅이. 보통 이게 종교라든지 뭐 이렇게 맞아요. 노예처럼 부리는 그런 데서 그걸 제일 먼저 시작해요. 차단을 먼저 시키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좀 이상한 것 같으면 외부랑 이야기를 해서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느끼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지. 그렇잖아. 아, 무섭다. 가스라이팅이 시작하고 외부랑 차단을 당신의 네트워크를 다 끊는 거에서 시작한다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혹시 뭐 이렇게 한 3년 5년 전에 혜선처럼 나타나가지고 투자를 많이 했으면 많이 몰렸을 텐데 역전세도 많이 나고. 그럼 강의를 열심히 해야지 그 메꿀 거 아니에요. 70억 자산가인데요? 70억 자산가잖아요. 순자산이 아니고. 순자산이 7억일 수도 있잖아요. 10% 내렸어요. 그럼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역전세 내주려면 어떻게 현금이 필요하니까 강의를 많이 해야죠. 굉장히 독해지셨네요. 아, 독해진 게 아니라 혀가 아주 오늘 아니, 현실이- 살아있는데 오늘 혀가? 아니 현실이 그렇잖아. 아니 해본 사람은 알아. 해본 사람은 알겠지. 사업이랑 아까 내가 사업 이야기 할 때도 그랬잖아. 내가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다라고 처음에 얘기해서 안 믿었잖아. 근데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알아들었지. 네. 그죠? 그런 거라니까. 다 내가 모르는 사정이 다 있는 거고. 결국에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익 구조를 파악을 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많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활동이나 이런 걸 보면. 왜 그런 걸 하겠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강의를 안 하겠죠. 돈이 많으면 경제생활 안 하겠죠. 그거는 아니야. 사실 그거는 아니야. 맞아. 그거는 맞아. 왜냐면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올해 막 해하고 남들은 뭐 1,000만 원 넣으면 나 2억 벌었어. 근데 이제 나 2억 벌었으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평균이 5천 원이니까 나는 1억 5천 원 기부하고 5천만 원만 갖고 살래. 이런 사람 한 명이 어디 있어? 이번에 2억 벌었는데 올해는 1억 5천밖에 못 벌었네. 분발해야겠네. 막 이러지. 안 그래? 자기 만족이 이게 도파민이 안 나온다는 거야. 작년에 2억 벌었는데 올해 1억 5천 벌면 도파민이 안 나온다는 거야. 2억 5천을 벌어야 도파민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또 사람이 움직이는 거야.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집 한 채만 있으면 되면 그 수도권 외곽의 작은 집에서 살면 되지. 왜 자꾸 자산을 불리려고 그래?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아니잖아. 더 좋은 게 있고 또 나의 또 살면서 도파민이 뿜뿜 나오는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더 욕심을 채우면서 그게 이제 그 욕심을 채우는 과정이 불법도 아니고 남들한테 크게 피해를 안 준다면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닌가? 그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 그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지. 그게 자유잖아요, 자유. 그래서 자유를 보장해 준다는 게 내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잖아. 자유.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잖아. 그죠? 인민민주주의가 아니고. 그래서 민주주의는 조심해야 돼. 앞에 뭐가 붙는지가 되게 중요해. 그렇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민. 최진군. 스탑 더 스틸 갑자기. 또 스탑 더 스틸이야? 안 가셨네 아직도. 그래도 여기는 닉네임이 점잖은 거야. 나는 장난 아니야. 못 읽어 나는. 망고쌤의 전망 여전히 강하게 스트롱 바이를 외치시고 계시고 오늘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3월 4월이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뻔합니다. 작년하고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돈을 쫓지 말고 미리 가서 기다려야 되는데 3월 4월이 그러기에는 참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대부분은 실행을 못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 또 7, 8월 되면 또 와서 비슷한 또 이야기를 듣고 또 할까 말까 고민할 텐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3, 4월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다. 긴 슈퍼 사이클의 이제 초입이다. 한 20% 정도 온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제 말이 막 급등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서서히 2013년에서 16년에 가고 있는 그 어느 정도의 느낌이다. 보시면 될 것 같다. 마음 편하게 서울 집은 사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